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반환을 용산기지가 몽골군이 고려 말 이후부터 계속 주둔해왔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1945년 9월달 이후부터 주한미군이 수도 한복판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 미군이 용산기지를 전체적으로 다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반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남겨놓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용산공원이 미 대사관 직원과 미군을 위한 공원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용산공원에 영원히 잔류합니다. 미군 기지가. 그래서 공원의 상징물이 미군의 드래곤 로틀이 돼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가 돼버리는 거고 헬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헬기장이 있다 보니까 헬기 이착륙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거죠. 공원 이용객이. 공원 이용객이 어린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용산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 때문에 용산기지가 반환이 됐는데 정말 그래도 미군기지가 잔류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넘어갑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래곤 힐 호텔이 여기가 되고 이 옆에가 출입방어 부지예요. 이게 헬기장입니다. 자, 여기가 한미연합사 잔류 예정 부지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미 대사관 부지예요. 그 공원의 꼭대기. 공원의 꼭대기에는 미 대사관이 들어와요. 공원의 정중앙에는 미군의 드래곤 힐 호텔이 와요. 헬기장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용산공원이 어디 조성되냐면 이 녹색에 조성이 된단 말이죠. 녹색이에요. 이 공원을 누더기 공원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 공원이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공원이다라고 그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현실인데 문제는 이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 공원이 조성되는 부지가 약 80만 평 정도가 되는데 자, 80만 평이죠? 제외 면적이 9만 1000평이에요. 11%, 12% 정도가 제외 면적인데 아직 한미연합사 부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한미연합사가 언제 잔류하기로 합의가 됐냐면 2014년도 10월 달에 합의가 됐어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라고 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이 나고 그때 전시작전 통제권은 2015년도에 반환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 정도에 고민을 해보겠다 하면서 한미연합사가 잔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지를 제외해요. 그래서 속이 터지죠. 그런데 어떤 정치인도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나 잔류부지와 관련된 미반환부지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정말 문제죠. 그런데 웃긴 건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장 아닙니까? 이 시장이 서울시 의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에 어떤 답변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이 있었는데 이 분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야, 미대사관 들어오고 드래곤 힐 호텔 남고 미반환 부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아, 미대사관은 어쩔 수 없이 정치관계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래곤 힐 호텔이나 미군 잔류부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보다도 더 진보적이고 그보다 더 나은 그 사회를,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꼭 여기에 남아야 되냐.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왜 침묵하냐. 한미당국이 합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드래곤 1호텔을 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우스포스트 저 오른쪽 편, 그러니까는 등선 너머로 있는 지역에서는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볼 수 있어요. 사우스포스트 어느 지점에서라도 저게 보여요. 저게 보이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인데 그 국립중앙박 위에는 남산타워가 있는 거예요. 공원의 정중앙에 저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상징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헬기장이에요. 현재 헬기장이 있는데 미군 기지가,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것을 확장을 해요. 한 17,000평 정도로. 그런데 현재도 헬기장이 있다 보니까 헬기 착륙 모습을 제가 예전에 답사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는 기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헬기가 착륙하다가 안전사고를 일으켜도 미군기지 아니다 보니까 그래 그건 미군기지 안에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곳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뭐로 변하냐면 공원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산책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공원에서 헬기가 이렇게 이착륙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전이라는 게 100% 보장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전이 100%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왜 안전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전에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체르노빌이든 후쿠시마든 그리고 미국의 스마일리든 거기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그게 일어났나요? 100% 안전이라는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헬기장을 그대로 두면서 안전한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저건 억지예요. 사고가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언젠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헬기장을 존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용산에 미군이 잔류하니까 그 사람들이 평택으로 가끔씩 왔다 갔다 거려야 돼요. KTX 타고 가도 되고 이런데 장성들이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헬기가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원은 누더기 공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공원이에요. 한미연합사가 이제 잔류를 2014년도에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 서울경제라고 하는 곳의 논설위원께서 어떤 글을 썼냐 하면 한미연합사 사령부 병력이 이용할 시설을 두고 우리 측은 뭐 이러이러한 입장이었는데 미군 측은 별도의 독립건물은 물론 가족들과 영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한미연합사 건물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잔류를 하면 이 한미연합사 건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미군 부대가 잔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군이 잔류를 하게 되는데 가족들은 평택에 있고 자기들은 용산에 있으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편의성으로 봤을 때에는 이 미군들이 잔류를 했을 때 그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나 편의시설이나 학교 등이 필요해요.
걔네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여기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결정되냐 하면 올가을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 그러니까 한미안보 연례협의회, 매년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는데 10월 달 정도에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올해 말에 가서야 용산기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2014년도 10월 달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주목을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세계일보의 논설위원께서 쓰셨는데 나는 이분의 글이 너무 좋아서 이분이 분단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수도 서울에 들어선다는 용산공원을 생각하면 누더기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얼룩진 순환의 역사만큼이나 처량한 행색이다. 현재 정부가 어느 장소라고 표현을 안 하고는 있지만 호국 상징의 탑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용산공원 안에. 경찰 박물관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아마 전쟁기념관 옆에 이 호국 상징을 할 수 있는 기념탑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쟁기념관 옆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미연합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기념관, 호국 상징, 한미연합사가 있어서 이분이 남북으로 두 동강 난 것 같다. 분단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다는 게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쾌거는 아니잖아요. 호국 상징도 마찬가지고. 꼭 용산공원에 없어도 되거든요. 한미연합사는 더더군다나죠. 그런데 이게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를 연결을 하는 그 지점인데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가 이태원로인데 여기가 지금 지상으로 도로가 뚫려져 있는데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를 연결한다고 하면서 지하로 만들겠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지면 도로가 지하가 되면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를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기념관과 한미연합사와 호국 상징 탑이 그거를 가로막고 있어서 도리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게 잔류하는 게 맞냐라는 표현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드래곤 힐 호텔과 관련돼서 한 말씀 하셨죠. 드래곤 힐 호텔의 잔류 결정은 국방부의 특권의식을 엿보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호텔은 일부 미군 간부와 국방부 고위층이 주로 쓰게 된다. 추가로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유지나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이 드래곤 힐 호텔을 사용을 하세요. 여기에서 먹을 것도 있고 빠친코도 있다는 표현도 있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부지를 제공을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미반환 부지 문제는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공원을 만들겠다고 용산기지를 반환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인해서 왜곡됐다는 거죠. 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용산공원은 누더기 공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국방부를 얘기를 많이 해요. 국방부가 군인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미반환 부지와 관련돼서. 자, 이거는 영원히 잔류하는 미군 기지인데 공원은 단기간 내에 조성이 안 되고 2032년도까지 조성이 될 예정이에요. 본격적으로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시죠. 여기 한미연합사 부지 있죠? 드래곤 힐 호텔 있죠?
수립방어 부지 있죠? 그리고 밑에 헬기장이 있잖아요. 이게 21년도예요. 24년도까지는 똑같아요. 27년도까지는 여기가 한미연합사 부지가 갑자기 녹색으로 변했는데, 녹색으로 변한 거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2015년도에 반환되기로 했다가 14년도에 그것이 거꾸러지면서 2020년대 중반에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잡으면서 그때 정도에는 반환되겠지 하면서 이게 없앤 거예요. 자, 32년 최종 단계인데요. 똑같죠? 영원히 미군 기지가 잔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딱 한 가지는 이건데요. 원래 용산기지 이전하면서 한미당국이 협정을 맺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협정을 체결을 해요. 협정을 체결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돼요. 사드도 원래는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비준을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여소야대잖아요. 근데 지금 용산기지 이전협정 할 때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소야대가 아니었나? 열린우리당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그때 용산기지 이전협정 할 때 2004년도 12월 달에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그때 협정 내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2008년도에 반환을 하겠다라고 협정이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2017년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한미연합사는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협정 내에. 협정 문항에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미8군사령부 다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한미연합사 잔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협정을 변경해야 되죠. 문구 하나 때문에 협정 변경해? 귀찮아.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할 말 없죠. 그거 8에서 17로 바꾸고, 한미연합사 이전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거 한미연합사 줄 딱 그으면 2가지 정도 조항을 바꾸면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할 텐데, 그거 왜 굳이 국회에서 비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체결한 그런 협정을 그 문구 하나 바꾼다라고 해서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 받아야 될 상황인 거고, 지금 협정과 관련돼서 국회 비준을 받아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협정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다. 한미연합사나 미반환 부지와 관련돼서 합의를 해둔 거잖아요. 기존의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그러면 그걸 개정해야죠. 비준을 받으면서. 그래서 국회 비준과 개정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협정의 내용 중에서도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협정 개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회가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 물론 김종인 국회의원이 미국이 결정한 사항과 관련돼서 사드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이 결정한 사항인데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미국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왈가왈부는 해야죠. 그리고 국회가 의회주의자라고 하면 국회가 비준을 하는 게 맞죠. 국회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따라서 야당답게 한다라고 하면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개정돼야 하고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나 미반환 부지 문제를 단순하게 넘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래 용산기지 반환을 원래 염원했던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염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을 하고자 했던 그 염원을
90년대에 그런 염원을 갖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났다고 그 염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불평등한 한미 관계는 개선해야 되고 그게 국민의 바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용산기지 문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반환받아서 공원 조성하면 좋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2017년도 반환이 되면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질문을 앞선 5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지만 당신에게 묻듯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한미 관계는 개선될 수 없는 거냐? 우리 시대의 한미 관계가 한 발자국이라도 개선될 수 있냐? 그 한 발자국을 가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개선될 수 없는 것이냐? 미국과의 관계가 갑가을의 관계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을도 한번 소리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을도 좀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개선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오염도 이제 묵과할 것인가 아니면 묵과하지 않을 것인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